포스푸드 케어입니다. 12월 6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포스푸드 케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방송에 오신 분들을 위하여 잠깐 포스푸드 케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푸드 케어는 네이버 쇼핑 저희 상호 이름입니다. 그 포스푸드 케어에서는 우리가 식물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앞에 보이는 세팅되어 있는 이 솔송고 표고버섯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마켓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앞에 세팅되어 있는 이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솔송고 표고버섯은 톱밥을 이용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이 키트에다가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을 해서 우리가 농업인들도 이런 키트에다가 이제 참나무가 점점 귀해지고 있어 가지고 이런 톱밥을 이용해서 종균을 배양시켜서 이렇게 이제 버섯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곳에서 버섯을 보통 이 하나에 7개에서 10개 미만 사이 정도를 달아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이번에는 온도가 좀 적절치 맞지를 않아 가지고 많은 버섯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작은 것들은 이제 못 나오게끔 다음 순회차 재배를 하려고 못 나오게끔 해버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들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통 이 하나에 7개에서 10개 미만을 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소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소금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좀 예쁜 모습으로 벌써 버섯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11차 재배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찍 나온 버섯은 이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늦게 나온 놈은 이렇게 또 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이 아주 예쁘장하게 이렇게 자랐죠. 이 키트를 저희 포스푸드 케어 마켓에서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이런 식물들을 직접 물을 주면서 보면은 교육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 그런 쪽에 인기가 있는데요. 물은 이런 스프레이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앞뒤로 전체 다 한쪽은 버섯이 정상적이 된다 나오더라도 한쪽은 버섯이 덜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쪽 면은 뒷면은 아래 위로 전체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아주 엄청나게 버섯이 종균이 이 온도하고 이런 게 맞으면은 수분하고 맞으면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 여기에다가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개수를 7개에서 10개 미만 사이만 놓고 다 소금을 해줘야만이 이렇게 큰 버섯들을 관리가 되고 딸 수가 있고요. 또 이 키트를 관리를 잘 하면은 3번까지 이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코스를 이렇게 도는데 보통 한 2주 정도 키우면은 버섯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안 실내 온도가 한 25도 내외가 되면은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버섯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방안에서 다른 채소들을 많이 이렇게 안에서 관리를 되고 있어 가지고 이 실내 온도를 20도 미만을 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키웁니다. 지금
지금 온도가 19.6도인데요. 그 사람이 좀 지금 이 온도로 살기에는 지내기에는 좀 좀 춥다고 느껴지는 그런 기온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에서 이제 이렇게 자고 이렇게 그 공간을 하는데 여기는 식물을 키우고 그런 용도로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25도 사이를 놓고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은 사람 지내기에는 좋고 이 버섯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다른 식물들에게 그 성장 웃자람이 되고 병에 시달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아주 20도 미만을 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버섯은 이 주문을 하면은 스티로폼 박스에 2개가 한조가 돼가지고 한 세트가 돼서 이렇게 발송이 되는데요. 이 2개를 받아가지고 설명서대로 하루 키트가 물에 뜨지 않게 보낸 스티로폼 박스에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위에 뜨면은 다른 거 뭐 물봉지를 만든다든지 더 무거운 물건을 위에 놔가지고 24시간 침종을 했다가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5회 정도씩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파슬리 이제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슬리 뿌리를 심어 가지고 이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파슬리 뿌리를 이제 토마토 공용 식물로 심어 가지고 토마토 사이에 심어 가지고 미세 해충 억제용으로 심어 가지고 하다가 이제 10월 말경 돼 가지고 여기 토마토 농업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11월 달에 파슬리 뿌리를 캐와 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 심었는데요. 이 화분으로 옮겨 심어 가지고 집안에서 관리하면서 이 나중에 좀 성장이 되면은 이 파슬리가 뽀글뽀글하고 소나무 분재처럼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파슬리 종류는 우리나라에 현재 이런 뽀글형이 장식용과 식용과 이렇게 동시에 가능하고 장식용이 되고요. 우리가 횟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선물용 세트에 보면은 파슬리를 장식용으로 사용하잖아요. 장식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식 요리에 뭐 양식 요리에 모든 요리에 응용을 해서 채소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파슬리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 파슬리 속에 있습니다. 효능에 관한 것은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파슬리에 좋다는 걸 들었으면은 한번 어디가 좋은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그런 채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슬리를 장식용이나 알고 이렇게 복용하는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파슬리 농업을 하면서 많은 외국 문헌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가 약초와 같은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파슬리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저는 이 파슬리 매니아가 되었는데 저의 정보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파슬리를 많이들 드셔요. 그리고 파슬리 재배는 또 이렇게 겨울철에는 하우스에도 많이들 하시고 또 여름철에는 이게 저온성 식물이라서 여름에는 이렇게 도해지 근교에서는 재배가 어렵습니다. 이 뿌리가 녹아버리고 작물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 뽀글형이 빨리 올라와서 피어버려요. 미나리처럼 피어버리면은 상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사람이 식용으로 먹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장식용으로는 상품으로는 값어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로 여름철에는 고냉지에서 이렇게 재배를 많이들 합니다. 강원도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의 산간 지역 해발 한 600m 이상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고냉지 쪽에 기후가 되는 곳에서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재배를 봄에 2월달 정도에서 시합 파종을 해가지고 5월달 이제 냉해나 서리 피해가 나지 않는 이 시기를 벗어나가지고 5월 초순에서 중순 정도 가면은 해발 600 정도 되는 고지가 이제 냉해 피해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 온난화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5월 초순에도 제가 이제 심화도 되더라고요. 그 만약에 추위가 온다면은 좀 피해를 입겠지만은 제가 그전에는 처음 농업을 시작할 때는 5월 중순경에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몇 년 전에 제가 농업을 마무리를 그만두면서까지 농업을 할 때 5월 초순에 노지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면은 6월 말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수확이 이제 조금씩 수확이 시작되는 이게 커야만이 옆에서 잎을 따기를 하는데 보통 한 7월 중순 정도 가면은 이제 수확물이 조금씩 많아져 가지고 그 10월 달까지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입니다. 이 파슬리는 그 약초와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각자가 파슬리에 관해서 검색을 해서 그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여기는 지금 이건 지금 샐러리인데요. 샐러리를 이런 화분에다가 그 저면 관수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밑에는 심지가 달려가지고 이 속에다가 물을 부어놓으면은 물을 이제 머금어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어떤 그런 수경 재배와 같은 그런 형태인데 여기다가 식물을 물을 계속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햇볕하고 통풍 그리고 수분 물 관리 이 세 가지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병해충 이런 관리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그 햇볕, 통풍, 수분, 물 관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제가 농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로는 이 저면 관수 화분은 좋은 점은 이렇게 좀 정리정돈할 수 있게 방 안에서 키우려면은 피트병이나 이런 데 해놓으면은 좀 지저분하고 피트병에 해놓으면 여기가 물이 보여가지고 시커먼 물이 보여요. 제가 그걸 하나를 보통 일반인 사람들은 이런 저면 관수 화분을 사용을 안 하고 비용 든다고 이런 피트병을 이용해서 이제 밑에 여기 위에 잘라가지고 밑에는 물을 담궈서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흙을 담아가지고 이제 화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런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건 몇 개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저희처럼 이게 몇백 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화분 관리가 안 돼요. 그건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나하나 이게 잘라가지고 만들면 또 화분 이게 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고정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면 관수 아까 그 화분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인데요. 이런 저면 관수 화분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이 화분에다가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다가 여기다 해보면은 관리가 쉬워요. 이렇게 PT병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속에 이 위에 담아놓는 흙에 물이 내려가서 물 색상이 아주 방 안에서 보면은 지저분해가지고 깨끗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늘 볼 때마다 마음의 어떤 힐링이 안 되고 자꾸 인상이 찡그러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물을 담아가지고 화분을 실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야외는 그렇게 해놓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야외도 이걸 만들고 다 잘라가지고 일일이 만드는 어떤 그런 인건비가 수월찮게 시간이 많이 뺏겨요. 그러면은 이런 화분 하나가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품을 구매가 하면은 밑에 이렇게 빨아 올리는 어떤 그런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고 또 여기 옆에 이런 뿌리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더 구멍이 나 있어 가지고 식물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PT병 같은 경우는 뿌리를 내려간다면은 물 따라 먹는 병막에 뚫어졌는데 그쪽으로만 뿌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과연 그 정상적으로 큰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엉켜가지고 쏘고서 아주 그 좀 건강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 되겠죠. 그거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 그 저의 경험으로는 이것을 하는 것이 나는 낫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꼭 이런 걸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일단 아까 첫 번째,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오면 또 안 되겠죠. 이게 이런 채소류 겨울철에는 햇볕이 강한 햇볕들 이래 좀 햇볕이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는 도시는 남향으로 된 집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동서향이 가장 이렇게 많은 집들이 많아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오전과 오후가 해가 나눠지죠. 동서로 되어 있으면은 오전에 해가 잠시 들고, 또 서쪽으로 된 거는 오후에 해가 드는데, 거기서 또 건물이 앞쪽에서 해가 드는 쪽에 건물이 가리켜 버리면은 햇볕 들기가 아주 햇볕이 보는 것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는 아파트 3층인데 앞쪽에는 화단이 있고, 여름철에는 봄에부터는 이제 화단에다가 이런 화분을 내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햇볕이 오후에 참 적습니다. 오후 4시 이전에 해는 가리켜 가지고 해가 볼 수가 없고요. 잠시 2시간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햇볕을 가지고는 식물에게 충분한 햇볕이 못 되어서, 그래서 광합성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연면살포를 해줘가지고 인위적으로 광학 물질을 이제 이렇게 뿌려줍니다. 뿌려줘야만이 식물이 햇볕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그 다음 이제 통풍은 제가 아까 여기 온도 19도가 될 정도로 온도를 맞춰가지고 17도에서 19도, 20도 사이 정도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통풍이 계속 되도록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람이 소통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간에는 사람이 늘 있을 수가 없죠. 필요한 시간대만 있고 다른 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작물 보호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은 16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미량 요소에서부터 중요소, 이런 16가지 원소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더 늘어나서 22가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16가지 원소를 식물에게 적합하게 투여가 돼야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가지 원소 중에는 비료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6가지를 작은 텃밭 농업이든지 이런 화분 농업이든지 대량 농업이든지 다 식물에게는 필요하게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실내에서 이제 그런 공급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 조그만씩 하는 분들은 어떤 식물 영양제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그 식물 영양제가 이제 다 16가지 원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죠. 어쨌든 그런 부족된 영양소 때문에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도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식물 이제 병을 예방을 하려면은 이 저는 친환경 농업을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 친환경 농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병을 예방하는 농약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이 저희가 이런 제품입니다. 프로폴리스 성분 함유한 이 특허품인데요. 병의 관리용 자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 자재, 이게 특급 제품이에요. 프로폴리탄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곳에 한 기업에서만 이게 프로폴리스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프로폴리스 치약도 있고 사람이 먹는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화장품 여러 가지 이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농업에 이제 병의 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500배에서 1000배씩 이렇게 액수로 해서 연면 살포를 해주는 그런 제재입니다. 꿀벌의 천연 항생 물질,
이거에 지금 특허 제품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경북 포항 진농산업이라는 곳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화된 그 과일이나 채소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프로폴리스 사용한 성주 참외, 뭐 프로폴리스 사용한 안동 뭐 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많이들 이렇게 특화하게 돼가지고 각자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화가 돼가 있고요. 이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건 그 지자체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 제품 등록을 해가지고 보조를 받아가지고도 이렇게 대량으로 장목반들끼리 해서 나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좀 불가하겠죠. 개인들은 저희들 같은 매장에서 제가 그 포스푸드 케어에서 이 제품이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이 텃밭 농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농약이란 것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 화학 농약을 사용하기에는 해가지고는 그 안전 기준을 지켜야 되고 안전 기준을 지켜서 또 수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특히 그런 이런 실내에서는 화학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병의 예방을 하려면은 무언가 제재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 한 가지로만 계속하면은 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죠. 다른 거를 교차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 이제 요 시엘로 2라고 우리가 그 화학 물질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 시엘로 산소계 이산화염수 이게 이제 수입된 완제품 그대로인데요. 그 20g짜리 한정이 이 비닐 포장 속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물탱크 소독이나 아니면 식수 그 소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악취나 소독 모든 분야의 병원 뭐 학교 그 농업용으로는 그 농수용 탱크 그 소독 뭐 물라인 소독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하게 그 등록된 그런 제품인데 이런 시엘로 산소계 그 염소계가 아니고요. 염소계는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시엘로2 염소계는 그 우리가 흔히들 그 이야기하는 낙스 계통 그게 염소계인데요. 그 어떤 회사의 제품을 제가 이야기는 다 드릴 수가 없고 염소계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소독제를 쓰냐 아니냐 산소계를 만들어진 제품 가지고 사용하냐 안 하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소계는 우리 친환경 농업 약으로도 그 병의 약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농약으로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독제와 이런 범위에서만 그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 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사용을 이렇게 해본 결과가 그 일반 농약, 화학 농약이나 어떤 농약을 사용하는데도 이 제품을 첨가해서 사용을 하면은 농약 효과가 상승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그 식수에 그 소독약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약 잔류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시엘로2가 시엘로 산소계 이산화염소라고 이렇게 되가 있고요. 강력한 살균, 신선도 유지, 환경 친화. 이 밑에 보면은 그 세계보건기구와 그 이런 데서 승인이 나가 있는 거 이런 거 또 이만큼 아마 안전한 물질이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업을 할 때 이 제품을 가지고 그 친환경 농업 그 병의 약재로 사용을 하면서 많은 상당한 효과를 보면서 농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히 또 살충제 효과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한번 대농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내 물탱크 청소만 한번 잘 해도 소독을 한다 해가지고 병균을 없애면은요 지하수 뿜어 올렸는 거는 그대로 주는 것보다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중화를 시켜서
그 식물에게 투여돼 가지고 나쁜 물질을 주는 그 철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그 중성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상당한 그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좀 보고 싶다 이러면은요, 특우농원 검색을 하거나 특우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5곳 플랫폼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정보를 올려놓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찾으셔가지고 파슬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그쪽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제품 구입은 저희 포스푸드케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에게 16가지 원소 중에 또 이런 미네랄 성분을 또 줘야 되겠죠. 미네랄은 이 속에는 광물질로 된 성분으로 약 20여 종 미네랄 성분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액상으로 된 것도 있지만 가루로 된 것도 나와요. 천연 광물질로 해서 만든 이 추출물인데, 이게 유기농업 자재에도 등록이 됐고요. 유기농업 자재에도 등록이 됐고, 이런 광물질을 이용한 미네랄을 주면은 과수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미네랄 성분이 든 걸 가지고 봄에 서리 피해, 냉해 피해, 꽃눈 형성화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미네랄 성분을 넣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미네랄 속에 제가 벌써 20여 종이 지금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고급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광물질을 이용 미네랄을 가지고 아까 제가 과수 농업에 사용하는 꽃눈, 서리 피해, 냉해 피해 이런 제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다라는 정도만까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작물을 튼튼하게 키우려면은 뭐를 달랍니까? 이렇게 농약빵이라든지 어떤 식물 관리 자재들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달라는 걸 칼슘제 주세요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할 겁니다. 이런 석회칼슘, 수용수의 칼슘. 근데 이 칼슘만 가지고는 작물을 절대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온기 때 되면은 우리가 칼슘제를 주로 농업을 시작하기 전 밭이나 이런데 미리 살포를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이제 밭갈이를 해서 작물을 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칼슘 부족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제품을 물에 희석해가지고 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면 살포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성분을 작물에다 뿌린다 해가지고 칼슘은 날씨가 덥고 하면은 이동이 안 돼요. 흡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꾸 계속 뿌렸는데 효능이 떨어지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적절한 시기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만이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가지 원소 중에는 또 중요한 게, 식물을 아까 튼튼하게 키우려면 했는데 식물을 빳빳하게 키우는 데는 이런 규산이 들어간 성분을 사용을 하시면은 식물을 빳빳하게 식물의 보약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여기는 지금 벼도복에 사용 등록을 했는데, 모든 식물에 채소나 모든 식물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산은 이렇게 과립으로 돼가도 나온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미리 토양에다 뿌려가지고 흙 속에 묻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물에다 타서 이제 이렇게 관주 또는 연면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제품 하나를, 이건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제품인데요. 토양 속에 우리가 공기를, 산소를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제품인데, 이건 좀 가격도 좀 고가로 가고, 이거는 아주 농업에
좀 고품질을 요구하는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하나로서 토양 이시도 잡아주고 염류 제거도 하고 그 다량의 산소도 만들어주고 토양 통기성을 확보해서 좋게 해주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제품인데요. 저는 이 제품을 옆면 살포도 하지만 여기 화분 흙에다가 처음에 그 제품을 같이 섞어 가지고 통기성이 좋게끔 이렇게 토양 이시, 염류 제거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화분 흙에다가 섞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 제품도 저희 포스푸드 케어에서 지금 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오랜 시간 농업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장을 해드려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제품들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정보 제공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제품들이 만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이 시중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미네랄 20여 종 미네랄이 있다는 이것이 이제 가루로 돼 가지고 분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토양에다가 뿌려 가지고 밭가리를 하거나 또 녹여 가지고 이걸 관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나노 입자로 기술이 나노 기술로서 만들어진 그런 됐는데 이 입자가 아주 그냥 가루로 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아주 정교한 나노 입자로 해서 천연 미네랄 이 속에 20여 종 미네랄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설이 저온 극복 이렇게 적어졌습니다만 어쨌든 20여 종 함유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셔가지고 화분 흙이라든지 아까 처음처럼 이런 산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사용하지만 이런 것들을 화분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배합을 해서 가격도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집에서 소량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포대만 사놓으면은 정말 한참 오랫동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토양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위에다 작물을 심어야 화분에 심든지 어디든지 토양에 힘이 있어야만이 작물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위에서 병이 들면은 농약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농약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능은 나올지 몰라도요. 병이 들면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정말 병을 완치시키기에는 거의 불가할 정도로 병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방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부터 토양을 완벽하게 해서 소독을 하고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이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우리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런 제품들을 한번 활용을 하면서 농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아까 솔송고 표고버섯 이런 주문을 하면은 이런 설명서가 이제 들어가서 갑니다. 이게 좀 버섯을 많이 달아가지고 이제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버섯 하나에 한 7개, 10개 정도만 달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는데 요건 조금 더 몇 개를 더 많이 달았는데요. 이렇게 달면은 다음 2회차, 3회차 버섯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리플렛을 만들 때에 이제 생산 농가에서 리플렛을 만들 때 이렇게 사진을 했다고. 지금은 그때는 이제 아마 경험도 좀 적고 이렇게 했던 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진 달아가지고 사진을 촬영된 것 같은데 지금은 7개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어린이들 같으면 이걸 보고 다 할 줄 알 정도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면은 이 표고버섯은 쉽게 이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문의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여기 또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앉아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는 이제 여기서 그만 중단을 하고요. 앞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좀 가까이 가서
어떤 식물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가지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도시농부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CLO2 이산화염수 산소계 갈로체가 있는 산소계 그러니까 염소계가 있고 산소계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염소계는 쉽게 얘기해서 락스다. 락스 같은 어떤 그런 제품이 그 염소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물병의 예방 살균제로 사용. 그 락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락스가 사용해야 될 곳이 많죠. 우리 그 저렴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그런 제품들에 맞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회사의 이름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걸 다른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이해를 쉽게 드리기가 힘드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지금 국화 꺾꽂이를 해가지고 올 봄에 꺾꽂이를 해가지고 화분 하나가 피었는데 이제 그 국화가 이제 생명이 이제 다해갑니다. 많은 활기차게 이렇게 그 즐거움을 주고 힐링을 줬는데 이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국화를 여기에 국화 줄기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꺾꽂이를 해놔봤어요. 겨울에도 이 뿌리가 내리나 안 내리나. 이 줄기는 어차피 겨울에 이게 고사를 해가지고 죽기 때문에 뿌리만 남고 줄기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줄기가 생기가 있을 때 이렇게 꺾어가지고 요 화분에 꺾꽂이를 한 지가 한 4, 5일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했는데 요 모습은 매일 방송을 하면서 요 모습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슬리 뿌리를 원래 농사 마무리하고 파슬리 뿌리를 이렇게 화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양파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순이 올라오면 베어 묻고 양파, 대파 이런 종류는 이 집안에 심어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잠이 불면증에 좀 시달리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주변에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불면증 때문에 이렇게 심한 거는 아닙니다. 요건 제가 여기 사는 곳이 아파트 3층인데 또 쪽파를 아파트형 1층, 2층 이렇게 보다시피 1층, 2층으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돌아가면서 약 한 6, 70개가 여기 구멍으로 심어져가 있습니다. 많이 심어져가 있죠. 면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또 키워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파를 심어가지고 겨울 내내 이렇게 베어먹었습니다. 대파를 심어가지고 봄에는 또 대파를 모종을 심어가지고 여름까지 오면서 베어먹었고요. 요건 스테비아가 이제 겨울에 어떻게 변화가 되나 하고 제가 이제 바깥에서 키우다가 이놈들이 줄기가 마르더라고요. 안에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이놈들도 이제 겨울철 휴면 기간을 가진 것 같아요. 줄기가 다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줄기가 점점 이렇게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말라 죽는 것을 제가 뿌리를 털어가지고 보니까 속에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려고 준비를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에 줄기는 베어버려도 이 동해에 얼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내년에 다시 싹이 틀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가 이게 스테비아를 심어가지고 스테비아를 저 방 한 곳에 스테비아 옥천행두 오색고추하고는 저 방 하나에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공간에 키우고 있습니다. 상추가 이제 이렇게 저희 이렇게 한쪽 면에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상추를 이렇게 다 심어가지고 며칠 전에 수확을 했는데 이제 또 수확을 곧 또 해야 될 것 같군요. 이 상추가 이게 원래 수확물을 많이 줬습니다. 이제 이게 또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돼가 싶어요. 다 됐어요. 이게 옥천앵두인데 예루살렘 체리라고도 합니다. 앵두가 집안에서 열리는 거 보면 아주 예뻐요. 이게 옥천앵두. 수줍음, 꽃말이 수줍음, 너 자신을 알라. 예루살렘 체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있었는데 꽃이 열매를 안 맺어요. 이제 겨울철 이놈들도 휴면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슬리가 지금 요런 약초와 같은 에너지가 있는 파슬리, 비타민 A, B, C,
DE까지가 있는 식물이 이 파슬리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성분이 있다는 거죠. 요런 청페페 같은 이런 거는 공기 정화 식물로서 아주 좋아요. 관리도 쉽고. 요건 금전수라는 돈 들어오는 식물 해가지고 요런 식물들도 하나 또 키우고 있고. 연화죽. 부를 상징하고 이제 황금을 상징하고 부를 불러들인다 이런 어떤 그런 이 연화죽입니다. 이게 오색고추. 오색 빛깔 나고 화초고추, 뭐 하늘고추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고추도 이제 휴면 기간이 있어가지고 고추 잎이 이렇게 이제 마르고 이럽니다. 이것도 내년 봄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제 생명을 유지해가지고 내년 봄에 가서 또 이게 새로운 옆에 엽순이 나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고추는 계속 얼구치만 안 하면은 계속 그렇게 성장을 하고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재배는 지금 이렇게 처음 해봐요. 여름 농사만 짓다가 식이섬유 풍부한 샐러리를 이렇게 올 봄에 모종을 키워가지고 여기 심어가지고 잎이 크면은 따먹고 했는 것이 이렇게 크고 자라고 있습니다. 파슬리 화분이 몇 개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요것도 이 나무도 공기 정화용으로 아주 좋아요. 식물이 푸르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런 식물들을 이제 이 방 안에서 키우면서 힐링 시간들을 스스로 이제 찾고 있습니다. 겨울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그냥 휴대폰이나 보고 컴퓨터나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식물들과 가까이 지내면은 나 자신도 이렇게 좀 마음이 온화해지고 아주 그런 정서적으로도 좋아요. 식물들을 가까이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매일 비슷한 어떤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개시키는 어떤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못 되는 사투리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해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에서 되어 있는 그런 글을 보고 모두가 이제 정보를 찾으셔 가지고 각자가 모두에게 조금씩이나마 도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지금 참 힘들고 어렵게 농사 지어 가지고 농산물 가격도 없어지고 이러면은 참 농비는 많이 들고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우리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도록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포스트푸드 케어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여기서 방송 종료합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방송 종료합니다.